합성곱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컨볼루션이란 단어에서 두 개의 신호가 함께 진화해 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지배하는 함수가 입력 함수를 받아서 서로 진화하면서 출력으로 내어놓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CNN이 자주 등장하는데 C가 컨볼루션의 머리 글자입니다. 지금부터 합성곱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왜 컨볼루션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분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개선형 미분 방식이죠. 일개선형 미분 방식 해를 구하면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적분자를 계산해서 적분의자 양부에 곱하고 그 다음 적분해주면 이와 같은 식을 금방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 꼴이 어떻게 되나요? 0에서 t까지 2의 마이너스 a의 t 마이너스 타워의 g 타워의 d 타워가 돼서 요 t와 t가 있고 타워에 대한 적분은 이쪽 적분 변수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a는 이 a 값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입력 신호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꼴입니다. 이때 이 2의 마이너스 at를 우리는 잠시 ht라는 함수로 이렇게 두어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제로의 t까지 h의 t 마이너스 타워의 g 타워의 d 타워와 같은 꼴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이 초기 조건이 제로니까 s 플러스 a ys 이퀄 gs가 되겠죠. 이 라지 y는 y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라지 g는 g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그리고 이 y를 계산을 하면 전달함수 hs라는 표시를 도입해서 ys는 hs 곱하기 gs로 표시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역변을 하면 당연히 해가 구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ys는 방금 hs 곱하기 gs 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역변을 하면 당연히 이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야기겠죠. 자, 그걸 잘 봅시다. 잘 보니까 이 hs 즉 전달함수에 대한 역변화는 2의 마이너스 at가 되고 gs에 대한 역변화는 gt가 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라플라스 변환의 곱에 대한 역변화는 이와 같은 적분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반화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반화가 되지 않고 지금 이 문제에서만 적용이 되는 문제 같으면 더 이상 이렇게 적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일반화를 이루어야만 뭔가 두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곱에 대한 역변화는 이와 같은 적분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모양을 실제 이제 참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런 형태의 어떤 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요 방금 적분이라 그랬죠.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hs의 gs는 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0에서 t까지 h의 t-타우의 g 타우의 d 타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기에다 라플라스 변환을 걸게 되면 당연히 역변환의 변환이니까 hs gs 될 거고 여기에 라플라스 변환, 즉 이 적분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 g란 것은 우리 인풋 펑션에서 이렇게 gs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h란 것은 그것을 변환을 하게 되면 라지 hs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요 h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하고 곱해져 가지고 출력으로 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으로 나는 것은 입력도 영향을 끼치지만 요 h의 함수의 그 모양에 따라서 출력의 형태도 굉장히 바뀌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h는 우리는 코어 펑션 또는 커널 펑션, 핵 함수라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나의 그 시스템입니다. 그죠? 시스템인데 선생님이 항상 이 입력 GT를 여러분들에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 뭡니까? 출력 YT를 내어 놓겠죠. 자, 그런데 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내놓는데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HT라는 어떤 성질하고 컨볼루션 돼서 출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입력을 출력으로 전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코어 또는 커널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합성곱 즉 컨볼루션을 정의를 하는데 왜 컨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함께 진화한다고 했죠. 여기 코어이 붙고 그 다음에 볼루션에 이볼루션에서 진화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코어는 뭐죠? together라는 뜻이죠. 그래서 함께 진화를 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함수 fg가 있는데 어떤 스타라는 연산자를 정의를 하는데 함수 f 스타 g의 t는 0에서 t까지 f의 t 마이너스 타워의 g 타워의 d 타워라는 적분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바로 f와 g의 합성곱 또는 컨볼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 스타는 항상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또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컨볼루션인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되죠. 이 정의 데피니션입니다. 정의. 그리고 이 적분의 정의는 이와 같이 적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앞에 원래는 뭐가 붙어야 되는 리미터 n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어떤 표시가 붙어야지만 우리 이제 수치적인 어떤 계산에서는 항수 n가 충분히 크면 뭐 이런 것들 생략하고 근사값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타워에 대한 적분이니까 요 타워 K 그다음 구간의 사이즈, 구간의 사이즈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게 되겠죠. 그 T 값에 따라서 다 변하는 구간의 사이즈 형태가 되네요. 우리가 정적분 할 때는 항상 일정했지만 지금은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타워도 변한다. 델타 타워도 변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나요? 입력이 0부터 n까지 들어온 것들 그 다음에 그 어떤 핵심 역할을 하는 함수가 역시 타워 k가 있어서 t 타워 k에서 어떤 함수값을 서로 곱해서 다 더해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together라는 뜻이에요. 함께 발전해서 어떤 출력값을 내어놓는다라는 뜻이겠죠. 예제 5.1 ft는 2의 t승 gt는 sin t의 합성곱을 계산하여라. 정의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2의 t 그러니까 t 마이너스 타워 그 다음 sin 타워 d 타워 계산을 하는데 요 이 t가 여기 있어도 되고 이 t는 지수함수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바깥으로 빼내어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적분을 하게 됩니다. 이 적분하면 부분적분 이해를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적분을 시행해서 결과를 적으면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적분 항한 제로 적분 상한 t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플러스 2분의 1 2t가 되게 되죠. 초역값 문제의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물론 여기 이제 그 불연속의 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이렉트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해요? s 플러스 2의 y는 이거는 보면 u의 t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s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1s군요. 1s 해서 바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개선형 미분 방식이니까 일개선형 미분 방식 해법대로 적으면 이와 같이 돼요. 그냥 그 앞에서 어떤 컨볼루션의 개념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적분을 하는데 핵심 키는 무엇인가 하면 1이라는 넘버예요. 요 0은 t 마이너스 제로인데 왼쪽은 항상 제로니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1이라는 숫자가
이 적분을 하는데 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가 0보다 작으면 물론 전혀 신호가 없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근데 그 t의 값이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를 나누어야 합니다. 즉 t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즉 이게 t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1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이 타우가 아무리 커져도 1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럼 이 부분이 제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녀석은 1이 되니까 결국 이것 적분하는 거와 동일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분하면 2분의 1에 1-2의 -2t승이 나온다 하는 거고, 그리고 타임이 흘러서 1을 지나서 이제 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t는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러면 0에서 t까지인데 1보다 크게 되는 구간에서는 여기 1보다 커지면 이 값이 제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보다 커지면 이게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1 되고 여기도 1 되죠. 그래서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0에서 t까지인데 여기까지 1까지만 적분이 있고 이 위쪽 부분은 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0에서 1까지 2의 -2의 t 타우 d 타우의 값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역시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컨볼루션에서 불연속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 불연속점에 따라서 t의 영역을 선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 꽤 뭐냐면 복잡한 계산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건문으로 if then으로 표시하면 이와 같은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커널은 지수함수 e의 -t니까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된다? 컨볼루션이 되어서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은 형태의 함수를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참 단풍을 좋아하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단풍 모양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커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대학 학습에서 무엇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커널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진동 시스템에 바로 적용을 해보면 수평 스프링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장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학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mx2', cx' 도트로 표시했는데, 그죠? 그 다음 kx = gt. 그 초기 조건은 이 제로가 되든 또 다른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전달함수는 이와 같이 돼요. 그리고 그 전달함수와 입력을 곱해서 hs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다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어떤 gs라는 어떤 값이 주어지면 hs가 hs에 대응하는 xt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xs에 대한 역변환을 xt라 두고 계산을 하면 바로 컨볼루션 표시가 된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다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그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합성곱의 라플라스 변화는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f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라지 f, 스몰 g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라지 g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컨볼루션에 대한, 즉 합성곱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일반적으로 두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의 곱으로 표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라플라스 변환의 ftgt를 어떻게 fsgs 이렇게 적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 곱셈 대신 스타가 들어가면, 컨볼루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역변하는 컨볼루션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정의를 적어야 되겠죠. 정의를 적는데
여기 컨볼루션은 먼저 적어야 되니까 이 컨볼루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컨볼루션이죠. 여기 콘입니다. 거기에 라플라스 변화는 EM-ST 0에서 무한대까지 dt 이렇게 됐죠. 자, 여기 t까지 있는데 이거는 u의 t 마이너스 타워라는 함수를 하나 집어넣으면 0에서 무한대까지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타워가 t를 넘으면 항상 타워가 어떻게 되죠? t까지만 1이 되고 넘게 되면 0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이 역전이 되니까, 그죠? 안에 변수의 역전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값이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는 순간 요 t 무한대로 바꿔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 바꾸고 또 요 d 타워는 이 안에서 보면 2의 마이너스 t는 상수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d 타워 dt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고쳐 쓰고 나서 지금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상당히 어울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평행 이동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구나 하는데, 근데 여기 중앙에 G타워가 하나 붙어서 방해를 하고 있죠. 그 방해를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바깥으로 뽑아내고 싶잖아요. 여기 어째 타워까지 뽑아내고 싶은데 이게 타워니까 못 뽑아내죠. 왜냐하면 타워라는 적분 변수 안에서 G타워는 상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걸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꿔버려.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푸비니 정리입니다. 그걸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게 dt니까 G타워는 t 변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t 변수 관계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을 잘 보면 이 녀석은 이렇게 쓰면 라플라스 변화 u의 t 마이너스 타워에 f의 t 마이너스 타워에 라플라스 변화랑 똑같으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e의 마이너스 타워 s를 넣고 fs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이 지금 타워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fs 타워 관계없죠. 상수가 되죠. 나가죠. 나오고 나면 결국은 g 타워의 e의 마이너스 타워 s 남는데 이것은 g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래서 fs 곱하기 gs가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푸비니 정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뷰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은 이중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 인테그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적분 하나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fx dx를 정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다가 가정이 만약에 fx가 양수인 어떤 함수가 된다면 이것은 에리어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서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곡선과 이 직선과 수평축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에리어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원은 에리어인데 2차원은 뭘까요? 당연히 부피 아니겠습니까? 그 부피 개념하고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d라는 영역이 있고 그것에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런 공민이 된다, 그죠? 공민이 지금 공민처럼 잡으면 이렇게 동거선을 조금 이렇게 그리면 공민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민이 되고 이 fxy가 역시 양수가 된다면 이 부분의 입체를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로 이중적분은 결국은 이 솔리드의 부피를 계산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써요. 인테그럴 두 개를 적고 d를 이렇게 적고 fxy 그 다음 dA, 왜냐하면 미소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미소 넓이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것이니까 이렇게 쓰면 바로 볼륨이 되게 된다 하는 뜻이죠. 즉 영역 D 위에서 정의된 그래프 fxy로 둘러싸인 어떤 솔리드의 볼륨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D가 직사각형이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요 하는 것이에요. 여기 빵이 하나 있는데 이 빵에서 dx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 dy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칼로 이렇게 잘랐을 때 한 그 슬라이스가 나오겠죠. 그 슬라이스입니다. 그 슬라이스에 이 x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요 x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함수가 y는 고정이 되고 x 부분을 생각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넓이. 넓이에 dy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부피가 되겠죠. 그리고 dy를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전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중적분이란 것은 방금 이것이 양수의 함수고 직사각형이면 이 아래쪽 직사각형의 부분이 있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 아래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이고, 집에서 이런 식으로 또 잘라보세요. 이렇게 자르나 어떻게 돼요? 그 부피가 변하나요? 변하면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한 조각 먹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같아요 하는 것이 바로 푸빈이 정리이다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제 라플라스 변화를 사용해서 다음 적분의 값을 계산을 해보시오 이래 됐잖아요. 자, 이건 이제 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적분은 상가함수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죠. 2분의 1 코사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은 이 타우가 붙고 t 이렇게 붙었으니까 합성곱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곱을 적었죠. 합성곱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하고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t, 3t니까 여기 2에 대해서 3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분분수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꼴이 되겠죠. 이거 역변을 하게 되면 5분의 1이 있고 그 다음 3 같은 것들은 여기 2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3은 앞으로 빠져나오고 사인 2t, 그 다음 여기는 2가 빠져나와서 5분의 2에 사인 3t, 이렇게 적분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라플라스 변화는 뭐죠? 함수를 변환을 해서 다시 역변을 하면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되죠.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 u의 t-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잘 보면 역시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죠.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t와 u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t는 s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u의 t 마이너스는 2의 마이너스 s분의 1 되겠죠. 분부수를 나타냈죠.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s가 곱해졌는데 이것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마지막에 라플라스 변환할 때, 역변환할 때 고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변환하면 2분의 1에 1, 2의 마이너스 2t, 그리고 요것 때문에 ut 하나 곱해준다 그랬죠. 그 대신 이제 t를 t-1로 대치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대치해서 표시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초역화 문제의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번 GT가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 그래프를 또 일일이 다 그렸으니까 이와 같이 되었어요. 이와 같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풀어보시오 하는 것이죠. 앞에 같이 라플라스 변화, 앞에 이 부분 나오는 거 금방 알겠죠? 여기 라플라스 변환 가면 초기 조건이 제로니까 s 플러스 2 분의 1이 나올 것이고 전달함수죠 이게. 그리고 이것은 단위 계단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s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연속점을 잘 표시만 해주면 되죠. 그 불연속점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 이제 분분수를 나타내면 s 플러스 2의 s분의 1이니까 여기서 1 빼면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이것의 역변을 하면 이거 이제 L 인버스 하면 어째 되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요것들을 다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반영해주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단풍 또 단풍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신호를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풍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a 값을 5로 늘렸더니 이와 같은 형태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고 좀 많이 가까워졌죠. 그래서 빨리 뭐냐면 시스템 내부를 안정시켜 버리면 거의 입력 상태를 바로 출력으로 거의 내보내는 어떤 꼴이 된다는 거죠. 더욱더 더 크게 해버리면 어째 되죠? 이런 형태의 어떤 출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하면 거의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면 입력을 받아서 그냥 출력으로 바로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녀석에 대한 라플라스 역변을 구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하고 있죠?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은 더 이상 분분수로 고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s 플러스 i, s 마이너스 i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s 플러스 i의 제곱, s 마이너스 i의 제곱분의 1 해서 분분수로 나타냈죠. s 플러스 i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i의 제곱분의 b 더하기 s 마이너스 i분의 c 더하기 s 마이너스 i의 제곱분의 d 이런 식으로 분분수를 나타내고 ABC를 계산해서 역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컨볼루션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sin t, sin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니까 그것의 컨볼루션이 나타나겠죠. 컨볼루션 쓰면 이렇게 돼요. 이 공식 있다 그랬죠. 어떻게? 2분의 1에 빼기 더하기 하면 이 공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타워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2분의 1 sin t 마이너스 2분의 1 t 코사인 t가 된다. 요게 나타나야 되죠. 왜냐하면 공진 이렇게 나타나는 공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항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이번에는 앞에는 미분 방식이라 했는데 미적분 방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전기회로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식인데요. 미분과 적분이 동시에 섞여 있는데 요 t가 없으면 그냥 미분해버리면 끝나죠. 요 t가 만약에 없으면 미분하면 저는 y2'은 0 마이너스 여기 바로 들어가서 y에 t에 2에 마이너스 2t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t가 있기 때문에 절대 미분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적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컨볼루션을 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어떻게 되죠? y의 컨볼루션에 2에 마이너스 2t가 되니까 여기는 여기 1이니까 sy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y 프라임에 대한 라플라스는 s의 y 마이너스 y의 제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 1이잖아요. 그래서 s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 될 거고 컨볼루션이니까 y 곱하기 2의 마이너스니까 s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y 값 구하면 이렇게 돼요. 이는 뭐 y에 대한 1차 방식이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라플라스 변화 하다 보면 1차 방식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1차 방식 구하고 그 다음에 분분수로 나타내어주면 s분의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이것의 역변환을 계산을 하면 2 마이너스 2의 t성이 답이 된다 하는 것이죠. 라플라스 변화는 굉장히 어떻게 편리하죠? 마지막으로 디컴포지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이 합성이 된 것을 떼낸다는 뜻이죠. 그건 뭐 인수분해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은 뭔가를 분리해서 내겠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 지금 A의 y2' 플러스 by' 플러스 cy 이퀄 ft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상수 개수를 갖는 것이지만 상수 개수가 아닌 함수 개수를 갖는 경우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ft가 붙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재차, 즉 난 호모지니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초기 조건의 값도 있죠. 초기 조건의 값이 0이 아닐 때도 역시 비재차 초기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차라는 것은 0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런 녀석의 해가 어떤 식으로 표시되는데 아래쪽으로 표시되는데 이 아래쪽의 표시가 이 두 개로 분해해서 얻은 각각의 해의 덧셈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분해를 했냐면 하나는 입력이 제로가 되는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으로 바꿨고 두 번째는 초기 조건이 제로가 되는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 방식의 해를 구하기가 조금 수월해졌죠. 그리고 아래쪽도 매만 초기 조건이 제로니까 역시 해를 구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의 해는 어떻게 되죠? 초기 조건이 제로니까 얘는 전달함수와 f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의 곱에 대한 역변환이 되죠. 즉 곱에 대한 역변환은 컨볼루션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쪽에는
그냥 초기화 문제를 풀어서 그 해가 y1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 표시된다. 즉 외력이 제로가 되는 미분방식 해와 그 다음 초기 조건이 제로가 되는 미분방식 해의 컨볼루션으로 표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수해가 다시 이런 꼴로 표시가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